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cm에서 165cm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mm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의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cm에서 165cm의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기 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인천 초중 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 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 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 선학동, 옥년일 2동, 연수일 3동과 중구 항동, 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무릎 아래 41cm, 발 길이 210mm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골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와 질병이나 약물 복용 여부, 시신 훼손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무분별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지의 루머가 SNS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SNS 운영사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의혹글이 확산할 경우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신체 부위가 발견된 당일 34차례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 트럭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반입 경로를 조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과수의 최종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지 오늘로 닷새째가 됐지만 경찰은 유의미한 단서를 아직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신원 확인과 함께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이동 경로까지 확보해 다리가 발견된 당일 상황을 되짚어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변사자와 강력사건 피의자 유전자 정보를 발견된 다리 DNA와 대조해봤는데요. 일치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의 피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건 왼쪽 무릎 아래 41cm 길이의 다리 부위가 전부이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부터 토막살인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격인데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원을 특정할 단서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절단된 신체 부위를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을 특정하긴 했지만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는 40톤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나온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담당 지역 전반을 오가며 수거하는 구조인 만큼
신체 부위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어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 업체를 통해 별도 수거되는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의료 폐기물이 쓰레기에 섞여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수거 장소 인근 CCTV를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방대한 자료 분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장기 결석 학생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며 신원 특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추정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성별과 나이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경찰이 닷새째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재활용품 사전 선별 과정에서 센터 직원이 발견한 시신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mm,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 뒤꿈치까지 길이 41cm입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날 측정한 것으로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되면서 생존 당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시신의 성별을 비롯한 세부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신체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전체 초중 고교와 특수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기존 신고된 실종자들의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일치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6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본부 가동 중인 경찰은 훼손된 시신이 재활용품에 섞여 센터로 반입된 만큼 운반 차량들의 수거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오전 4시부터 재활용품 반입이 시작돼 오전 9시부터 유리병, 캔유,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하는 선별 작업을 하며 전체 물량을 당일에 처리합니다. 경찰은 8개 운반업체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수거 지역 일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넓어 시신이 유기된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게다가 재활용품 배출 방식이 문합 배출과 거점 수거 방식 등으로 동네마다 달라 투기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과수의 시신 정밀 감정 결과에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뒤꿈치부터 약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 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수거트럭 30여 대를 특정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로 들어온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 재활용센터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시신은 1층 반입장에 들어온 쓰레기를 2층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낮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붕대에 감긴 여성의 다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